예, 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의료 사업 쪽 근무하고 있는 전정수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의료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희 기술들을 좀 소개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어드바이저 해드리거나 좀 지원드리는 일을 좀 하고 있고요. 우선 오늘 자리를 좀 초대해 주신 아클 대표님께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와서 들으면서 좀 되게 놀라운 것들을 봤어요. 사실 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가 2년 전에 뭐 금융사 보험사들이 이제 어드바이스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그쪽에서도 국내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을 이제 보험회사 중심으로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이제 만드시려고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크릴 쪽에서 그런 좀 중심이 돼가지고 기업들을 지금 모으고 있다라는 거 보고 되게 놀랐고 얼마나 좀 더 커지실까, 예, 그런 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저 헬스 데이터 서비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저를 이제 이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오늘 아까도 이제 AI라든지 빅데이터를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뭐 연구를 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병원 안에서 데이터들이 안 나왔었고요. 요즘에 이제 병원 밖으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포맷들이 너무나 다 달라요. 사실은 뭐 EMR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다이콤 이미지라는 것도 있고 또 이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리테일이라든지 보험을 넘어가면서부터 그쪽에서는 더 너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미국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되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들을 좀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그거를 표준화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여러 곳에서 이용하면서 또 안전하게 또 보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래 애저 헬스 데이터의 모태는 파이어라는 서비스였어요. 어, 뭐 미국에서도 사실 EMR 회사 두 군데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네 중심으로 EMR 쓰게 되면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보험사로 넘어가거나 할 때 표준을 맞추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HL7에서는 이것들을 클라우드 사업자들한테 미션을 줬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WS 뭐 그다음에 구글이라든지 IBM, 뭐 오라클, 세일즈포스닷컴 뭐 이런 테크 자이언트를 다 불러가지고요. 2019년에 니네 이게 이 파이어 서비스를 클라우드에 좀 서비스를 해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파이어 서비스가 클라우드 사업자들한테 요청을 했던 이유는 HL7의 파이어라고 하는 것도 계속 규격들이 바뀌기도 하고 보안이나 이런 것들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병원이나 한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하기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프로바이저한테 보내서 이걸 니네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파이어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 파이어 서비스를 내놓고 나다 보니까 이제 다이콤은 사실 영상 표준이거든요. 이 다이콤에 대한 부분들도 웹상에서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라는 고객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애저 헬스 데이터 서비스에 파이어 서비스, 그 다음에 다이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나오는 게 의료 디바이스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데이터 추출하는 것들 너무 어렵잖아요. 이것도 좀 표준화할 수 있는 규격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메드텍이라는 서비스 합쳐가지고 사실 애저 헬스 데이터 서비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헬스 데이터 서비스라는 거는 목적은 그거예요. 이것들을 쓰고 있는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테일이나 보험사들, 스타트업들이 뭐 기술이라든지 밑에 로 레벨 기술은 필요 없이 단순하게 API를 통해 가지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콤 서비스 중에 또 하나 좀 좋은 부분들은 아마 다이콤 부분 이미지들을 클라우드라든지 다른 데 올려가지고 할 때 비식별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비식별화 모듈도 각각 만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비식별화 하는 기능들을 이제 다이콤 서비스에서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이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는 게 저희랑 아마
구글만이 좀 유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사업자가 사실 이런 매니지된 서비스를 내놓기 때문에 보안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매니지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매니지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이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부분들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저희가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고객이라든지 뭐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냥 서비스만 이용하고 본연의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파이어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실 파이어 서비스가 나온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중간에서 그 이제 서로 소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게이트웨이의 장점들은 뭐냐면은 지금은 만약에 이것들을 서로 이제 교환을 하려 그러면은 A라는 EMR에서 표준을 맞춰가지고 뭐 B라는라든지 C라는데 각각 넘겨줘야 되지만, 이것들은 서로 인터페이스하는 규격만 맞춰놓고 그 중간에 어떤 그 통신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만 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쉽게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A라는 곳이라든지 B라는 곳의 규격을 상관없이 이렇게만 맞춰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애저 데이터 헬스 서비스를 내놓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빅데이터 쪽으로 분석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랬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커넥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 AI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드렸고요. 만약에 서드 파티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커넥트를 중간에 껴가지고 만들어서 공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파이스 뒷단에도 아마 쉽게 연동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아마 데이터 센터는 전 클라우드 사업자 중에 제일 많은 거로 알고 있고요. 이 애저 헬스케어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24군데 정도 애저 리전에 지금 런칭이 되어 있어요. 한국에도 최근에 런칭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런칭을 할 때 각 데이터 센터 개별로 컴플라이언스를 이렇게 맞추는 것들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한 지역에서 어떤 인증을 만족했다라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KISMS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 데이터 센터 쪽으로 밑을 시켰고요. 만약에 이 서비스를 쓰신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컴플라이언스한 이 부분들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트너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랫폼 컴퍼니지 의료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왓슨이 나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왓슨과 같은 서비스를 못 만들어라고 되게 많이 요청을 받았었어요. 그때 저희가 항상 하는 부분들이 저희는 플랫폼 회사고 저희는 레고 블록들을 제공해 주는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고 블록들을 가지고 다른 서드 파티라든지 아니면 고객들이 왓슨과 같은 서비스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교환하는 API 서비스를 내놓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레독스라고 하는 회사도 사실 그 각 의료기관이라든지 보험사, 리테일 쪽에 의료 데이터들을 교환해주는 인테그레이션하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저희랑 협업을 하냐고 하면은 저희가 말씀드린 그 애저 헬스케어 데이터 서비스를 근간으로 자기네 서비스 비즈니스를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엘렉테 같은 경우는 암 치료하는 그 방사선으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뽑을 때 쉽게 뽑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그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서드 파티들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에 좀 유명한 파트너들을 넓혀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에코를 만드는 게 좀 집중적인 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애저 헬스케어 데이터 서비스의 한 3가지 영역들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좀 들어야 있는 게 노트 API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은 텍스트 포 어널리스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영어 베이직이긴 해요. 영어 베이직이긴 한데 어떤 그 환자의 디스크립션이라든지 노트에서 그 중요한 그 메디컬 텀들을
다 추출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자동으로 기술해서 EMR로 넘겨주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에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써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EMR 쪽으로 넘겨주는, 그래서 생산성을 좀 더 향상시키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저희 애저 헬스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좀 사례 비슷한 것들 좀 예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아까 임상 부분인데요. 원격 임상이랑 부분들은 사실 병원에 가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측정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 원격 임상을 하고 디바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병원이라든지 의료기 그 임상을 하는 기관들에 전달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어떤 그 원래 해야 되는 어떤 약을 뭐 언제 먹어야 된다든지 뭐 몇 시에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즉시 만약에 피드백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임상 효과도 높아질 거고요. 임상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그런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뭐 좀 더 나아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몰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임상을 좀 더 넓은 범위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고요. 아마 비용도 좀 더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좀 아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리모트 페이션트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원격으로 환자들을, 그러니까 병원 밖에 있는 환자들을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뽑기 너무 힘들었고요. 이거를 전송하는 부분도 다시 또 인하우스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쉽게 해줌으로써 이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은 본연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고 이것들을 저희가 처리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버추얼스라고, 저희는 아마 원격 진료 아니면 원격 협진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 사실 이게 마이크 팀스라고 하는, 줌이랑 비슷하게 마이크 팀스라는 것도 사실 원격 화상 툴이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서는 되게 많이 쓰였었고요.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텔레닥이라는 곳이 이 팀즈 안에 본인들의 솔루션을 넣어가지고 텔레닥 솔로라는 것들을 런칭을 했었어요. 런칭을 해놓고 거기서 자동적으로 뭐 그 데이터들을 끌어와가지고 볼 수 있게 한다든지 EMR로 연결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한 번만 더 다시 좀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랫폼 컴퍼니라고 하잖아요. 그 저희가 다른 어떤 회사랑 다르게 헬스케어 집중하는 부분들도 저희는 플랫폼 컴퍼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노베이션 어떤 레고 블록들을 만드는 게 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레고 블록들을 저희 파트너라든지 고객들이 좀 쉽게 쓸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좀 에코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영역들이 저희가 그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노베이션 기능들을 만드는 부분이고, 고객들은 이 레고들을 가지고 본연의 비즈니스를 확장한 쪽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좀 실제 사례인데요. 존스 홉킨스인데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랑 존스 홉킨스는 좀 긴밀하게 계속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AI 쪽으로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유전체 관련된 것인데요. 보통 유전체 같은 경우는 사람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랩실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PDF 형태로 그 결과지를 병원에 준다라고 해요. 근데 PDF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은 전혀 분석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은 랩실이랑 병원이랑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파이어 서비스를 통해서, 그리고 PDF가 아닌 실 리얼 데이터를 받는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임상에 활용을 한다든지 EMR에 넣는다든지 하는 부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의료진 것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정밀하게 그 환자를 치료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마치고요. 만약에 아까 애저 헬스 데이터 서비스에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기 나와 있는 그 ak.ms-hds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